여러분 안녕히 주무셨습니까? 우리가 잠든 사이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저희 굿모닝 글로벌과 함께 체크해 보시죠. 자, 먼저 지난 금요일 미국 증시의 마감 동향부터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미국 증시는 다시 한번 끊임없는 강력한 상승세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3대 지수는 일제히 사상 최고가 행진을 기록했고요. 다우지수는 사상 처음으로 35,000선을 돌파했습니다. 특히 다우지수의 경우에는 지난 4월 중순까지만 하더라도 34,000선을 돌파한 이후에 이 3개월 만에 1000포인트를 돌파한 건데요. 사상 처음으로 35,000선을 돌파하면서 마감이 됐습니다. 불과 일주일 전까지만 하더라도 성장률 둔화에 대한 우려 때문에 미국 증시는 빠르게 조정 국면에 들어가기도 했었는데 이런 우려를 보기 좋게 물리치고 미국 증시는 지난주 사상 최고가로 마감이 됐습니다. 델타 변이 바이러스에 대한 우려가 없는 건 아닙니다. 주말 사이 뉴스를 보니까 미국 전역 50개 주에서 다시 코로나 확진자 수가 증가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하지만 아직까지는 이 내용이 시장에 부정적으로 작용하지는 않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자, 이런 가운데 10년물 국채 금리는 반등해서 1.28%까지 올랐습니다. 지난주 10년물 국채 금리는 경기 회복 둔화에 대한 우려 때문에 채권 매수세가 급격히 몰리면서 지난주 한때 1.13%까지 내려앉기도 했었는데요. 하지만 그 우려는 완화되면서 금리도 반등하고 있는 겁니다. 금리 급락이라는 그 커다란 불안 요인이 완화되면서 미국 증시는 강력한 상승을 보일 수 있었고요. 자, 지난주 기술주의 강력한 실적 발표도 시장에 도움이 됐습니다. 자, 지난주는 트위터와 스냅이 예상을 뛰어넘는 호실적을 발표하면서 상승을 했는데 스냅의 경우에는 실적 발표와 함께 24%나 급등하기도 했습니다. 신고가로 직행을 했고요. 자, 그런데 이 스냅의 실적 발표가 굉장히 중요한 이유는 단순히 스냅의 실적이 좋다 이것이 아니라 이번 주 실적을 발표하게 될 구글과 페이스북의 실적의 어떤 이정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합니다. 스냅 실적이 좋았다는 것은 온라인 광고 시장이 상당히 좋았다는 것을 의미하고 그렇다면 온라인 광고 매출이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구글과 페이스북의 실적도 좋겠구나. 이 점을 미리 예고해줬다는 점에서 굉장히 큰 의미를 갖게 되는 겁니다. 오는 27일에 구글이 실적을 발표하게 되고 28일에 페이스북이 실적을 발표하게 될 테니까 이 두 기업의 실적 발표에도 많은 관심을 가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실적의 전반적인 움직임도 상당히 좋았습니다. 예상했던 대로 미국 기업들의 실적은 매우 강력했는데요. 지금까지 S&P 500 기업 가운데 4분의 1가량이 실적을 발표했는데 팩트셋에 따르면 그 가운데 88%의 기업이 서프라이즈한 실적을 기록했다고 합니다. 또 레피니티브에 따르면 2분기 S&P 500 기업들의 이익 성장률은 76%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되면서 이는 2009년 이래 가장 큰 분기 이익 성장률을 기록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정리해보자면 일단 경기 회복 둔화에 대한 우려는 많이 완화가 됐고요. 강력한 실적 발표와 함께 미국 증시는 사상 최고가로 지난 금요일 마감이 된 겁니다. 자, 특징적이었던 기업들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트위터인데요. 이날 스냅과 함께 트위터의 실적도 발표가 됐습니다. 특히 매출이 2014년 이래 최대 상승률을 기록한 것으로 확인이 됐는데 주당 순이익도 시장 예상치가 7센트였었는데 여기에 거의 3배에 육박하는 20센트의 주당 순이익을 기록을 했습니다. 덕분에 주가는 3% 올랐고요. 자, 인텔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지속적으로 부진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인텔인데요. 실적 발표와 함께 다시 한번 주가의 급락이 나타났습니다. 이번에는 마진율 가이던스를 하향 조정하면서 주가가 하락했는데 2분기에는 59%에 육박했던 마진율이 3분기에는 55%까지 낮아질 수도 있다고 가이던스를 제시하면서 주가는 5.3% 내려앉았습니다. 자, 보스턴 비어도 보겠습니다. 사무엘 아담스라는 맥주로 유명한 브랜드가 바로 보스턴 비어인데요. 이 보스턴 비어도 매출 가이던스를 하향 조정하면서 급락했습니다. 특히 탄산수 매출이 부진할 것으로 전망을 했는데 이 때문에 이 두 가지 악재가 겹쳤는데요. 주당 순이익도 시장 예상치에 미치지 못하면서 결국은 주가는 26% 급락한 채 마감됐습니다. 자, 이어서 스케쳐스 보겠습니다. 운동화 브랜드로 유명하죠. 스케쳐스가 이번에 시장 예상을 웃도는 매출을 기록했습니다. 분기 매출이 16억 6천만 달러, 시장 예상치가 15억 달러였기 때문에 매출은 시장 예상치보다 약 10% 웃도는 매출을 기록했습니다. 여기에다가 3분기 및 연간 가이던스도 호조를 보였는데 그만큼 올해 스케쳐스 운동화가 많이 팔릴 것으로 회사에서는 전망을 하고 있다 보니까 덕분에 주가도 5.9% 올랐습니다. 자, 상품 선물 시장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WTI 가격인데요. 0.2% 올랐습니다. 지난주 급락한 이후에 차근차근 이 유가는 상승세를 회복하고 있는데 국제 유가는 지난 금요일에도 소폭 올랐습니다. 델타 변이 바이러스 등에 대한 의해서 수요가 부진할 수도 있다는 우려는 좀 과도했다는 게 시장의 평가인데요. 덕분에 WTI 가격은 0.2% 올라서 72.17달러에 마감이 됐습니다.
자, 금 가격도 보겠습니다. 금은 이날 금리 상승과 또 강달러로 인해서 하락했는데요. 금요일뿐만 아니라 주간 기준으로도 하락했습니다. 금값은 지난 금요일에 0.2% 내리면서 1,802.1달러에 마감이 됐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번 주 실적을 발표하게 될 기업들 간략하게 정리해 드릴 텐데 이번 주는 굉장히 바쁜 실적 시즌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밤만 하더라도요. 테슬라와 로키드 마틴이 실적을 발표하게 되고 27일에는 애플과 마이크로소프트, 알파벳과 스타벅스가 실적을 내놓게 됩니다. 28일에는 페이스북과 쇼피파이, 맥도날드와 보잉 정도가 관심권에 들 것 같고요. 29일에는 아마존과 얀브랜즈, 익스피디아, 그리고 30일에는 캐터필라, 쉐브론, 엑손모빌 이런 기업들이 실적을 발표하게 되니까 이번 주 정말 많은 그 주요 기업들이 실적을 발표하게 됩니다. 바쁜 그 실적 발표 기간이겠지만 이 실적들 모두 다 챙기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렇게 시장 전반적인 움직임 살펴봤습니다. 애프터마켓을 통해서 시장에 대한 분석 내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어서 애프터마켓입니다. 오늘도 로제트 투자자문 US 백조스탁 운용본부 최진석 본부장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자, 첫 번째 키워드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첫 번째 키워드 공개합니다. 바로 이겁니다. 증시 왜 자꾸 오를까라는 키워드를 꼽아주셨는데 저는 좋은데요, 본부장님? 저도 뭐 좋죠. 그리고 이제 투자자분들도 좋으실 텐데 네. 자꾸 오르는 게 뭐 문제가 되고 있다는 얘기는 아니고요. 이 계속해서 좀 오르니까 좀 좋으면서도 조금은 좀 두려운 마음이 있지 않습니까? 한편에서는 불안감이 있죠. 네, 조금 이 쉬어가면서 올랐으면 좋겠는데 이렇게 또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있는 것 같아서 이 최근에 미국 증시가 꾸준하게 오르고 있는 그 원인에 대해서 자세하게 좀 들여다보고 앞으로 어느 부분을 좀 조심하면 좋을지 살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지난주 금요일에도 이제 미국 증시가 신고가를 기록을 했죠. 그러면서 월요일에 급락세를 딛고 4일 연속으로 상승을 했고 주간 기준으로 또 한 번 상승을 했습니다. CNBC에서는 이렇게 미국 증시가 자꾸 오르는 이유에 대해서 역시 어닝의 힘이 좀 작용을 하고 있다라고 분석을 했습니다. 2분기 어닝 시즌이 약 한 4분의 1 정도 지금 진행 중인데요. 레피니티브 자료에 따르면은 EPS가 YY 기준으로 76% 증가를 하면서 2009년 이후에 최고의 S&P 500 기업들의 이익 성장이 기대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기저효과를 감안해서 이 같은 좀 높은 이익의 성장세는 저희가 이미 좀 예상한 바가 있었죠. 그리고 피크아웃에 대한 또 우려도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증시가 꾸준하게 신고가를 이루고 있는 그런 이유에 대해서 몇 가지를 꼽았는데요. 첫 번째로 2분기 실적만 좋은 것이 아니라 3분기와 4분기의 실적 전망치도 같이 오르는 중이라는 점을 주목을 했습니다. 지금 3분기에 S&P 500 기업들의 EPS가 27% 증가할 걸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 이 같은 예상치가 지난 4월 1일에는 20%에 불과했다라는 점을 CNBC에서는 주목을 했고요. 그리고 이제 4분기 EPS 성장률 전망치도 20%로 4월 초에 13% 대비해서 크게 상향 조정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두 번째로는 이익률을 기업들이 사수하고 있다는 점을 꼽았는데요. 원자재와 인건비 상승에도 불구하고 비용 절감을 효과적으로 하고 있다는 점을 주목을 했습니다. 특히 이제 S&P 글로벌에 따르면은 2분기 S&P 500 기업들의 이익률 평균이 12.8%로 나타나면서 5년 평균인 9에서 11%를 상회하고 있다라고 해요. 그러면서 이 기관에서는 기업들의 가격 결정력이 빛을 발하고 있다라고 분석을 했습니다. 세 번째로는 영업 레버리지 효과, 그리고 네 번째로는 코로나19, 델타 변이가 확산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CEO들이 관련된 영향에 대해서 그다지 큰 코멘트를 하지 않고 있다는 점을 이 증시가 계속해서 오르는 그런 이유로 꼽았습니다. 알겠습니다. 2분기 주당 순이익 성장률이 76%로 정말 뭐 피크를 칠 것 같긴 한데 근데 3분기랑 4분기를 보니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3분기랑 4분기도 돈 꽤 벌겠는데 라고 인식을 하게 되면서 증시는 조정을 받기보다는 계속해서 이제 좀 상승을 하고 있다. 이 정도로 보면 될 것 같고요. 자, 2분기 어닝 시즌이 지금 그 시장 상승에 굉장히 큰 도움을 주고 있다는 분석이었었는데 혹시 우리가 2분기 어닝 시즌에서 좀 주의 깊게 살펴봐야 될 점은 없을까요? 뭐 굳이 좀 흠을 따져보자면 네네. 어닝스 스카우트라는 기관에 따르면은 이 실적 전망의 상향 조정되는 속도가 좀 둔화되고 있다라고 해요. 네. 예를 들어서 지난 어닝 시즌 같은 경우에는 이 실적을 실제로 발표한 후에 다음 실적이나 아니면 향후 실적에 대해서 5% 정도의 이 실적 전망이 상향이 됐었는데 이번에는 3% 정도에 그치고 있다라면서 좀 굳이 흠을 꼽자면 이 같은 좀 단점을 꼽았습니다. 다만 이제 팩트셋의 자료에 따르더라도 지금 86%의 기업들이
매출도 서프라이즈를 기록하고 있다라고 하고 그러면서 그 비율이 집계 일의 최고 수준이다라고 하고요. 그리고 평균적으로 매출이 컨센서스를 4% 정도씩 상회를 하면서 5년 평균이 1.2%를 또 상회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단순히 뭐 비용을 절감했다거나 아니면은 기저 효과를 감안해서 실적이 좋은 것이 아니라 실제로 기업들이 많은 외형 성장을 했음을 보여주는 또 지표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뭐 어닝도 좋고 미국 증시도 잘 나가고는 있지만은 섹터 간의 엇갈림은 저희가 좀 계속해서 주시를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즉 시장 전체가 오르진 않는다는 점도 기억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뱅크 오브 아메리카에서는 최근에 IT 섹터에는 4주 연속 자금이 순유입되고 있지만은 이른바 리플레이션 트레이드에서는 5주간 지금 자금이 순유출되고 있다라고 분석하기도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아마 이 내용과 제가 준비한 그 두 번째 외신이 약간은 좀 연결되는 부분이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바로 두 번째 키워드로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키워드가 바로 이겁니다. 자, 쉐브론의 이미지가 보이는데 거기 위에는 고마해라, 많이 묻었다, 아이가 막 이런 그 키워드를 좀 설정을 해봤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월가에서 이제 에너지 섹터에 대해서 지금까지 긍정적으로 봤던, 그러니까 에너지 섹터도 리플레이션 트레이드 가운데 하나였었죠. 네. 긍정적으로 봤던 이 에너지 섹터에 대해서 이 뷰를 좀 전환하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서 한번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HSBC였었는데요. 지난 상반기에 가장 핫한 섹터 가운데 하나가 바로 에너지 섹터잖아요. 그런데 이런 분위기에 좀 찬물을 끼얹는 좀 변화되는 분위기가 조짐이 감지가 되고 있습니다. 글로벌 투자은행 HSBC가 긍정적으로 보던 이 에너지 섹터에 대한 전망을 좀 부정적으로 전환하면서 쉐브론에 대한 투자 의견도 하향 조정했습니다. HSBC에서는 특히 쉐브론이 상승하는 국제 유가와 관련된 기대 심리는 이미 충분히 다 반영했다고 지적을 하면서 쉐브론에 대한 목표 주가를 기존 127달러에서 112달러로 내려잡았고요. 투자 의견은 매수에서 보유로 하향 조정했습니다. 여전히 뭐 주가 업사이드가 있다고 보고 있긴 하지만 투자 의견을 하향 조정하다 보니까 투자자들은 또 이 쉐브론에 대해서 신규로 접근하기는 좀 약간은 부담스럽게 만드는 요인이 되는 것 같습니다. 목표 주가와 투자 의견을 하향 조정한 이유를 보니까 오일 메이저들의 주가가 현재 수준도 저평가되어 있다는 것은 인정한다면서도 기업 가치를 추가적으로 끌어올릴 만한 촉매제가 현재 부족하다라고 평가를 했습니다. 풀어보자면 유가 반등과 함께 쉐브론의 주가가 오른 것은 긍정적이지만 하지만 추가적인 유가 상승은 뭐 기후 변화라든지 아니면 신재생 에너지 이런 그 두 가지 조전 요인 때문에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이 때문에 이 정도 수준의 유가에서 기업 가치를 끌어올릴 만한 촉매제가 필요한데 그게 부족하다라고 하는 게 HSBC의 평가입니다. 자, 물론 쉐브론을 비롯한 오일 메이저들은 지금 탄소 중립 사회를 맞이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변화를 꾀하고 있는 상태이긴 한데 이런 변화는 또 수년에 걸쳐서 일어나는 것이기 때문에 이 기대감을 현재 목표가에 반영할 수는 없다는 게 HSBC의 그 의견인 것 같습니다. 자, 본부장님, 이 에너지 섹터에 대해서 좀 의견이 변하고 있는 것 같아요. 뭐 차익 실현해야 되나 이런 고민도 생길 텐데 월가의 의견은 어떨까요? 항상 이런 게 사실 고민이죠. 뭐 많이 먹다가 보면은 이제 언제 익절을 해야 하나 이런 그러니까요. 부분에 대해서 많이들 고민을 하실 텐데 에너지 섹터와 관련해서는 분명히 좀 경계감이 존재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다른 경기 민감주도 마찬가지겠지만요. 쉐브론 같은 경우에도 3월 정도의 주가가 고점을 찍은 이후에 좀 지지부진한 흐름을 최근까지 보여주고 있고요. 특히 이제 이 경기에 대한 전망을 반영하는 10년물 국채금리와도 주가 수준이 거의 연동하는 흐름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최근에 이제 경기 성장, 경기 회복 속도가 둔화할 것이라는 우려가 바로 이 같은 섹터에 영향을 주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이제 에너지 섹터가 좀 불안한 이유 한 두 가지 정도를 꼽아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첫 번째로는 팬데믹에 따른 어떤 주요 산유국들의 공급 조절에 따른 수혜가 좀 약화되고 있다. 즉 팬데믹이 좀 완화됨에 따라서 이제는 원유 수요 전망은 좀 개선이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은 이제는 주요 산유국들이 이 감산이라든지 이런 규모들을 좀 줄이려는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이제 원유 시장에 좀 악재로 작용할 것이다라는 우려가 남아 있는 상황이고요. 실제로 이제 S&P 글로벌 플랫츠 같은 기관에서는 내년 초에는 공급이 과잉이 될 것이다라면서 원유 시장에 대한 경계론을 내비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이제 산유국 간의 정책과 관련한 좀 불확실성이 있겠죠. 오펙 플러스 산유국들이 계속해서 뭐 회의도 뭐 연기했다가 그러고 또 정책도 계속해서 좀 변화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아예 좀 원유 시장이 불확실성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지적이고요. 실제로 이제 오펜하이머 같은 IB에서 오펙 플러스 산유국들 간의 이 불확실성과 달러 강세가 에너지 섹터에 최근에 악재로 작용하고 있다라고 분석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럼 이제 에너지 섹터를 완전히 좀 버려야 하나? 이거는 또 아닌 것 같아요. 최근에 S&P 500 지수에 대해서 목표 주가를 올렸던 JP모건 같은 경우에는 여전히 소비재라든지 반도체 그리고 은행, 에너지 등의 경기 민감주가 유망하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럼 답은 뭐가 될 것이냐? 내셔널 증권 같은 기관에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즉 성장주와 민감주를 결국은 동시에 투자를 해야 한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밥의 전략이 되겠죠. 다만 지금은 경기 민감주는 조금 덜어내는 게 나을 것 같다는 의견이 월가에서 좀 많이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둘 다 들고 가긴 하되 비중을 지금까지 많이 담아놨더라면, 그러니까 많이 담은 사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많이 담아놨더라면 그 비중은 약간 줄이는 것도 괜찮겠다. 이 정도 의견이네요. 네, 그렇습니다. 이제 우리가 물론 이제 모든 그런 뭐 총매제라고 뭐 얘기를 하는데 호재를 다 빨아들이고 주가가 끝까지 오를 때까지 네네. 갖고 있는 것도 좋겠지만은 어느 정도에서 이제 한숨 쉬어가는 것도 뭐 섹터 간 그런 배분 전략에서 좀 효과적일 것 같네요. 그러네요. 알겠습니다. 자, 이어서 세 번째 키워드 보겠습니다. 세 번째 키워드는 바로 이겁니다. 파티가 벌어지는 곳이라는 아주 흥미로운 주제인데 어떤 내용일까요? 네, 이제 지난주 금요일장에서 SNS 관련주가 정말 불타올랐죠. 네. 정말 파티였는데 스냅 같은 경우에는 주가가 거의 한 24% 정도 올랐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월스트리트저널에서 스냅과 트위터의 실적 발표 후에 파티 장소를 알려줬다. 아하. 어디가 지금 불타오르고 있다는 네. 점을 알려줬다라고 기사를 실었더라고요. 이 부분을 준비를 해봤는데요. 트위터 같은 경우에는 이번 2분기에 수익화가 가능한 이제 1활성 이용자 DAU 수치가 YOY 기준으로 11% 증가했다라고 발표를 했는데요. 지난 6분기 평균이 25% 성장률은 하회를 했습니다. 하지만은 미국에서의 광고 매출이 2배 증가했다라고 발표를 하면서 이 광고 매출이 굉장히 좀 급격하게 성장했다는 점을 입증을 했습니다. 스냅 같은 경우에는 매출과 DAU 지표의 성장률이 4년 만에 최고 수치를 기록했다라고 발표를 했고요. 그리고 이제 양사 모두 3분기 전망도 양호하게 제시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월스트리트저널에서는 투자자들은 지금 이제 좀 컴백하고 있는 트위터 아니면은 꾸준히 성장하고 있는 스냅 중에 좀 선택을 해야 하는 행복한 고민에 빠졌다라고 내용을 싣기도 했습니다. 참고적으로 트위터 같은 경우에는 올해 비용 증가가 이 25%에서 30% 정도 나타날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기존에 25% 비용 증가를 점쳤었는데 이 같은 네. 가이던스를 30%로 상향 조정을 했습니다. 하지만은 매출 성장이 비용 증가 속도보다 빠를 것이다라고 또 얘기를 하면서 시장을 안심시키기도 했습니다. 글쎄요, 뭐 그 시장을 바라보는 분들마다 지금 어디가 가장 뜨겁다라고 느끼실지 모르겠지만 제가 요즘에 느끼는 바는 온라인 광고 시장이 굉장히 뜨겁거든요. 어쨌든 이제 스냅이나 트위터 모두 다 온라인 광고로 이제 매출을 올리는 기업이고, 이어서 이제 그 이번 주에 실적을 발표하게 될 예정인 구글과 페이스북 역시 온라인 광고로 계속 이제 그 매출과 이익을 올리는 기업들이기 때문에 결국 이 내용은 이번 알파벳과 페이스북의 실적 발표에도 좀 긍정적일 것으로 보이겠죠. 네, 일단은 시장에서는 많이 좀 기대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이제 알파벳이 현재 시각으로 화요일에 실적을 발표를 하고 수요일에 페이스북의 실적이 발표가 되는데 그리고 목요일에는 핀터레스트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온라인 광고 시장에 대해서 저희가 계속해서 모멘텀을 확인할 수 있을 전망인데 이 같은 모멘텀이 지속될지에 대해서도 시장의 관심이 좀 쏠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 알파벳과 페이스북 양사에 대해서는 시장의 전망이 굉장히 긍정적으로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요. 최근에 제프리스와 코엔 같은 IB가 나란히 알파벳에 대한 목표 주가를 상향 조정을 하면서 광고 시장 회복에 대한 수혜가 기대된다라고 분석을 했습니다. 제프리스는 이 페이스북에 대해서도 인터넷 섹터 탑픽이다라는 굉장히 긍정적인 의견을 유지를 하면서 목표 주가를 $400로 상향 조정을 했어요. 그러면서 컨센서스를 상회하는 호시적이 기대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크레딧 스위스 역시 페이스북의 목표 주가를 400에서 무려 $480로 상향 조정을 했는데요. 브랜드 간의 광고 예산 확대 수혜가 예상이 된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지금 같은 이 온라인 광고 시장 같은 경우에는 이 팬데믹에 따른 온라인으로의 전환에도 좀 수혜를 받았고 그리고 최근에는 어떤 또 리오프닝 관련 섹터에서의 또 광고가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양방향으로 좀 수혜를 받고 있어서 시장의 기대감이 많이 올라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번 주에 발표하게 될 알파벳, 구글의 실적 발표 그리고 페이스북의 실적 발표 두 가지 모두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로제타 투자자문 최진석 본부장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